네,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의 윤혜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재생의 이해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인데요. 원래 도시 재생을 문자 그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이 재생이라는 말이 다시 살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시 살리다라는 뜻은 결국 생명이 없었던 것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었다가 잠깐 활력을 잃어버린 것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이 도시 우리가 사람이 없는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있는 지역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도시 재생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는 우리가 이제 인구가 집중이 됐고요. 당연히 주택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계획적으로 어떤 도시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주택 공급, 특히 좀 쓸만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정된 법들이 공영주택법이라든지 주택건설 촉진법 같은 게 이제 7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80년대는 거의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추가됐어요. 70년대에 만들어진 불량한 주거가 이제 확산이 됐다는 그런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정부는 구축 공급을 하는 한편 이제 불량한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좀 더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도시화를 굉장히 급속하게 이뤘고 경제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어졌던 주택들이 다 한꺼번에 노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우리가 어떤 주거 환경 시설을 인프라를 이제 개선을 해주면 이제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어떤 주택을 자발적으로 개량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졌다가 전국적으로 쇠퇴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쇠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비 지역을 결정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떤 대응을 해줬으면 됐는데 모든 지역에 낙후가 되니까 우리가 이 정부가 모든 대응을 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쇠퇴가 되는 지역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어떤 지역이 더 쇠퇴가 되고 어떤 지역을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공공재원을 잠깐 투입을 했다가 공공재원이 빠지더라도 재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반들을 이용해서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담은 것들이 이제 2013년도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주민의 역할이라는 거를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의견을 제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거나 이런 형태를 약간 기본적으로 봤다면 지금 이 도시재생특별법 같은 경우는 주민의 역할을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사업에 차별하시고 또는 계획 같이 수립해 주시고 또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같은 것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조정자의 역할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이 지원하겠다라고 규정한 법이라는 특징인데요. 원래 도시라든지 주택법에 관련된 법률 같은 것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뭐 조합을 건설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규정한 법이라는 성격이 강하면 도시재생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재생법에서 어떤 법을 어떤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이다라고 규정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재원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지원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어떤 개인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원래 살고 계신 분들의 공동체의 의견이 굉장히 강력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그런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들을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요. 물리적인 사업과 비물리적인 사업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물리적인 사업이 유형인데요. 우리가 제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대학 사업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물리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동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당연히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청년기업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들도 되고요. 문화활동이라든지 고령자를 위한 사업들도 당연히 추진이 됩니다. 비물리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 도시재생의 목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어떤 참여, 비물리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일 수도 있는 인천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시는 이런 모양이죠. 근데 우리의 원래 인천, 예전의 인천은 이제 인천시 중구, 동구, 그다음에 이제 미추홀구, 그다음에 서구 일부를 포함한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원래 인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인접 지역들이 이제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섬도 편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간척을 통해서 토지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갯벌이 이제 있는 서해에 연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매립하면서 이제 토지가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도시 지역이었던 지역에 어떤 변경을 하려고 하면 사실 구조도 이미 갖춰져 있고 근데 인프라도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변화를 하려면 굉장히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주민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과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토지에서의 도시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사업을 하고 나가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지금 신도심이라고 부르는 어떤 송도라든지 청라, 영종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어떤 매립 기반에서 조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의 어떤 도시 계획적인 측성에서의 어떤 과제는 항상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하나로 연계시키는 것이 됐습니다. 그 신도심과 원도심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추진된 시기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러면 당연히 먼저 생긴 것보다 나중에 생긴 것이 더 좋고 더 새로운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것들이 이제 지역 격차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지역 균형,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가져왔고요. 현재도 지금 그런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된 인천시 중동구 계양창조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제 계양창조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으로 지금 수립이 됐기 때문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 그러니까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가 경제를 선도할 만한, 국가 경제를 견인할 만한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반을 갖추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월미도랑 인천역, 그다음에 내양 18부두, 이 계양장 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띈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계양창조도시를 제외한 18개가 모두 이제 이 일반 근린형, 이제 주거 지역이라든지 어떤 상업 지역에 수립을 하는 지자체의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지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 지역을 만들고요. 이 구역 내에서 우리 지역의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고, 주민이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결정을 해서 이 계획 내에 담는 내용들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우리 인천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떤 인천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인천시가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희망지 사업인데요. 희망지 사업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사업이라든지 어떤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을 하실 수 있는, 도시재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공동체가 정말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인재, 어떤 역량을 가진 공동체를 거듭나실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한 1년 동안 1억 정도의 이제 재원을 들여서 이러한 어떤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이제 물리적인 사업, 비물리적인 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인 더불어마을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가 공모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도시재생 강의를 나갈 때마다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을의 문제가 뭔지, 내가 만들고 싶은 우리 마을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어떤 아이디어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게 되고요.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뭐 살기 안전한 우리 마을 또는 육아하기 좋은 우리 마을, 뭐 다양한 문화가 있는 우리 마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고 또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과 유대감도 굉장히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연계를 통해서 또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도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